예, 저는 지금 이제 양산대 평생교육원 헤어지 캠퍼스에서 사회하고 캘리그라피 강의를 하고 있는 박두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의 첫 시간인데, 원래는 우리 선생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는 다음 주였죠. 19일이었는데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오늘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왔는데, 그것이 묻는 것은 아니었죠. 할 거냐 말 거냐 뭐 결정 빨리 해라, 안 하면 혼난다는 식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바로 응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 주 역대라면 캘리그라피 수업을 2시간을 연장해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재료도 약간 구도 좀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 데일리 수업 한 번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캘리그라피는. 그래서 선생님들은 오늘 부셨죠. 그래서 붓펜 같지도 않은 연알탑 펜으로 오늘은 글씨를 한번 써 볼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게 뭔지는 아시죠? 예. 90%는 아세요. 90%는 아는데 10%는 이게 뭔 교? 물어보는 교가 딱 있습니다. 고래? 우리 행정관님 창의적이십니다. 고래? 이것은 제 디자인이 아닙니다. 부산의 유명한 서예가이신 현재 김종문 선생님이 지금까지 연습했다가 제가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저는 글씨 못 써요가 주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 중에 이렇게 돌아와요. 그렇죠. 그럼 이 그림을 오늘 사실 그려봤어야 했는데 그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려놓은 요 안에다가 우리 선생님께서 짧은 멘트를 넣어야 돼요. 카피를 만드셔야 돼요. 뭘 넣으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조금 더 고심을 좀 하시겠고, 제가 힌트를 드리겠지만, 너무 진부하잖아요. 사랑합니다는 영원히 오늘은 선생님들 한자를 넣으시라고, 사랑을 꼭 넣어야 된다는 거, 이 수업할 때 다시 강조하지만, 그래서 이런 공간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넣는데, 다른 말은 뭐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작게, 우리 선생님들은 되게 구시아니나 이런 편이기 때문에 연필 글씨처럼 요리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뭐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안해라고 넣으면 이거는 고백 맞다. 고백. 미안해. 내 그동안에 술 마시고 늦게 다 탄식하고 와서 미안해. 당신 몰래 칼 살짝 긁어서 저기 창문 안에 바라는 저 옷 저거 미안해. 뭐 이렇게 고백. 고마워는 진실일 거예요. 그래도 그 오랫동안 같이 버티고 살아와준 그 고마움이 있으니까 고마움이라는 것을 진실도 담고 고백도 담고 마지막 사랑은 뭘까요? 제가 보기엔 그건 거의 위증이죠. 네, 위증. 지금 자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거쳐도 사랑에 꼭 넣어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주제를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은 나중에 누구야 사랑해, 뭐 자기야 사랑해, 뭐 순자야 말자야 사랑해,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아들 이름을 붙여서 있고, 이름을 쓰는 것이 오늘 선생님들한테 주어진 1시간 안에 맞춰야 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재료는 캔버스죠. 우리 그림을 그려보신 선생님들 이거 많이 써봤을 텐데, 캔버스. 그래도 제가 여기 온다고 다이소 가서 사지를 않았습니다. 감히 선생님들한테 드린 것을 내가 다이소에 가서 할까 망설이게 됐는데, 요지에 보면 나무로 되어 있죠. 이런 국산.
예, 중사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다 글씨 있는 것을 써보일 텐데 일단 선생님들 앞에 도화지와 비슷한 이런 거 5장이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과 검정색 두 가지. 검정색은 부펠이고 빨간색은 프로스펙 같은 건데 나중에 펜코 모양을 내는데 느낌표 또는 하트 일본일 때 쓰시라고 나눕니다. 자, 그럼 일단 그 캘리그라피가 뭔지부터 얘기를 하게 되겠죠. 캘리그라피. 요즘 많이 얘기를 듣는데 도대체 뭘까요? 저는 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서예는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붓으로 쓰는 글씨를 서예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양 삼국이 다 똑같은 말로 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서예. 일본은 서도. 중국은 서법. 중국은 법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예술이라고 그러고 일본은 도라고 얘기합니다. 서도, 서예, 서법.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영어로 번안을 하거나 번역을 할 때는 똑같이 다 캘리그라피가 됩니다. 그 캘리그라피가 일본, 한국, 중국에서 서예를 말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가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서예라는 개념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추구했던 현대서예, 조금 특이한 서예. 예를 들어서 이것도 분명히 그림은 아닙니다. 글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글자를 그림화해서 도식화해서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것을 현대서예라고 했고, 여기에서 서예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다 보니까 가볍게 자기가 손으로 막 글씨를 써서 낙서하듯이 모양을 연출한 글씨를 이름을 좀 달리 붙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성 글씨, 전 영어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 흔히 말하는 서양에서 말하는 핸드레터링, 손으로 직접 쓰는 손편지 같은 글씨, 그런 거. 물론 서양에서도 알파벳 같은 것을 꾸며내는 타이포그라피나 이런 형식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이 핸드레터링을 이제 감성 글씨라고 해서 캘리그라피라고 규정을 짓는 바람에 전체 모든 글씨 통틀어서 손으로 쓰는 것을 캘리그라피라고 하고 그 하위 범주에 서예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 너무 팔아봐야 짧은 시간 이거 할 것도 없는데 사실 그래봐야 선생님들 성화 한번 써보고 문제 한번 만들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하나 쓰고 제가 여기다가 살짝 색을 입혀서 좀 연출해서 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 캘리그라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요소는 무조건 글씨입니다. 글씨가 없이는 캘리그라피가 안 되죠. 그림을 제아무리 잘 그려도 캘리그라피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글씨다. 그리고 그 글씨의 또 중요한 부분은 가독성입니다. 다 이상하게 써놓고 그 자기 할아버지도 못하게 써놓고 그걸 갖다가 캘리그라피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두어 분 정도는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자기가 노트를 써놓고 자기가 못 알아봐서 막 헤맸던 분이 한 두 분이 있어 보여요. 세 분이군요. 한 분이 한두 분인 줄 알았더니 글씨가 자기는 좀 잘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도 캘리그라피는 좀 다른 연출, 개성 있는 연출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씨, 무조건 글씨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 그 연습하는 과정에서 가독성,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예술성인데 제가 제일 강조를 하는 부분이에요. 서예에서 지금 그 예술성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캘리그라피 하면 희한한 것, 기계에 막 써가지고 연출하는 것, 이게 어느 순간인가 캘리그라피가 되어버렸고 인터넷에 떠있는 그 몇 가지의 모양을 따라 쓰다 보니까 다 똑같아졌어요.
가치가 없어져 버렸죠. 근데 그런 글씨들은 결국 뭐 소녀 취향적인 그런 글씨나 장난에 불과할 뿐을 갖죠. 그래서 지금 캘리그라피를 쓸 수 있는 영화 타이틀, 드라마 주제가 등 이런 것을 할 때도 보통 디자이너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픽 디자이너가 많이 하는데 캘리그라피를 쓸 때 가장 멋있죠. 그 몇 가지 예를 한번 살짝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여러 가지 글씨들이 있죠. 이거는 그냥 디자인처럼 써낸 게 아니라 만들어서 그려낸 거죠. 이거 없이 그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도 어떤 그런 글씨로 이루어진 거니까 캘리그라피 맞고 디자인 맞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주문들이 있죠. 이것이 붓으로 연출했을 때 가장 그 다양성이 있고 여러 가지 느낌, 단단하고 부드럽고 빠르고 어디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붓으로 하는 거죠. 이런 건 쭉쭉쭉 해가지고 조금 글씨가 예쁘지는 않아요. 아는데 이런 식으로 또 연출하거나 닥터스 같은 이런 부분들로 전문 서예가가 있고 도깨비에 내려서 쓴 그런 타이틀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형태가 됩니다. 달의 연인 같은 경우에 너무 낙서같이 보이지만 이것도 우리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제대로 서예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나의 같은 김섭 같은 이런 거는 뭡니까? 이건 POP하고 비슷해요. POP 저렇게 약간 그린 것입니다. 이건 선생님도 이렇게 뽕을 떠가지고 색깔만 칠하면 이런 글씨가 나오겠죠. 근데 캘리그라피는 숙련에 의해서 한 번에 싹 연출된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남이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가치가 있어야지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자, 이 해를 품은 달 같은 여기에 보면은 해품달이라는 드라마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공부를 했고 그 중에 서예를 잘 하시는 분이 이 타이틀을 이거 말고 몇 가지를 썼습니다. 써서 제시했고 각 챕터마다 넘어갈 때 글씨로 캘리그라피로 단락단락에 설명을 붙이는 제목을 붙여서 넘어갔던 그런 예가 나옵니다. 그려줘서 이런 거는 뭐 붓의 느낌이 좀 사긴 하지만 붓이 아니라 다른 펜으로 이용해도 됩니다. 하여튼 이런 느낌에서 도깨비 이 부분은 저는 그 붓으로 표현한 것 중에 가장 좀 잘된 표현 중에 하나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해를 품은 달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캘리그라피의 또 중요성이 강해졌느냐 한 것은 1996년인가 안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유명 감독의 작품 중인 축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축제 1996년에. 뭐 내용이 좀 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축제라는 영화 타이틀에 붓글씨 두자가 들어갔습니다. 축제 두자를 빼서 쓴 거죠. 서예가 쓴 글자에서 축자를 빼고 제자를 빼서 두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소송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작가는 이건 내 글씨니까 저작권에 의해서 그 비용을 달라 아니면 영화 측에서는 자기들은 그걸 못 내겠다 해서 1996년에 결국 그 작가가 승소를 했고 그 축제 두 글자에 대한 저작권료로 5천만 원. 96년이니까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캘리그라피나 이런 글씨에 대한 가치가 조금 재조명되면서 태동이 된 그런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못생긴 얼굴 쳐다보실 필요는 더 이상 없고요. 여러분 눈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일 마지막 7시 40분의 기회를 드릴 것이고 일단 앞에 놓인 종이에다가 선생님 성함을 먼저 다 한 번씩 써보실 거예요. 써보시고 그 다음 아까 말한 여기에
카피를 하고 쓰는 거죠. 문장 하나 짓는 겁니다. 너무 뻔한 거 말고 색다른 거 좋습니다. 그런 거. 뭐 그렇다고 저기다가 이런 건 쓰지 마세요. 보고 있다. 엄마가. 운동하면 안 돼요. 그러고 하면 애드립 씁니다. 그런데 애드립 키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남편들이 더 경험합니다. 보고 있다. 이 네 글자에.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쓰세요. 만들어서 한번 지금 직접 써보십시오.